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옆에 거는 화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면으로 딱 봤을 때 꽃잎이 몇 개고 수술이 몇 개고 암술은 보통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받침이 몇 개고 그걸 이렇게 이제 화식도로 이렇게 납작하게 평면 위에서부터 꽃을 봐가지고 그걸 선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십시오. 자, 맨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무슨 병처럼, 화병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바로 암술, 중요한 암술입니다. 그 암술의 그 위는 주두라고 합니다. 주두. 그 주두의 사이를 통해서 옆에 있는 anther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수술의 꽃가루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밑에는 동그란 데는 자방입니다. 자방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종자가 생성되는 거는 사람의 그 자궁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관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밑에 앉아서 착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란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방이 있고요. 옆에 동글하면서 기다랗게 나오는 게 그게 수술이죠. 그러면 수술이 있고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꽃잎이 있겠죠. 꽃잎. 꽃잎에 또 밖에는 꽃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운데 암술이 있고 암술의 위를 갖다가 주두라고 그러고 밑에는 자방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두와 자방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바깥쪽에는 수술이 있는데 수술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꽃을 구별하고 어떤 패밀리를 구별할 때는 꽃의 화식도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꽃의 모양이 똑같이 모이는 걸 패밀리, 같은 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잎은 상관없습니다. 꽃의 모양. 꽃이 생식기죠?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생식기에 의해서 식물의 과명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화식도 가지고 이제 과를 나눕니다. 그래서 화식도의 내용은 뭐죠? 암술, 수술, 꽃받침, 그리고 꽃잎. 그래서 언제나 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구별할, 그냥 막연히 보시면 안 돼요. 아, 요게 암술이구나. 암술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수술이구나. 그 밖에 꽃잎이 있구나. 꽃잎 밖에는 또 꽃받침이 있구나. 왜냐하면 꽃받침이 없으면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꽃받침이 있어서 꽃을 딱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병이 있겠죠. 화병이 있어서 이제 그 식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딱 따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꽃꽂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물 공부를 하면서 꽃꽂이는 적어도 화분은 그래도 한참 동안 살아있는데 딱딱 자르는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꽃꽂이가 원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또 왔을까요? 그게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꾸 끊어서 그렇게 하는 그 화초를 키워가지고 그 오직 꽃꽂이를 위해서 그 꽃을 이제 키우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건너온 걸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꽃꽂이보다는 그냥 화분을 갖다 놓는 거를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 때도 저 친구 좀 아는구나 이렇게 할 때 재밌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화피라는 말이 있어요. 페리안트. 그 다음에 위에 페리곤.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페리곤이라는 건 뭐냐, 옆에 그렇게 돼 있죠. 화판과 꽃받침이 동형동색이다. 화판이라는 게 꽃잎이거든요. 꽃잎을 이제 한자로 부를 때 이제 화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판하고 꽃받침이 악이라고 그러는데, 꽃받침하고 화판이 꽃잎이 동형동색이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페리곤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페리곤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꽃잎과 꽃받침이 동형동색일 때, 꽃잎과 꽃받침이 동형동색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더 하면 된다. 꽃잎하고 꽃받침하면 더 하면 된다. 그러면 페리곤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백합과 있죠. 백합과 릴리아케라고 그러는데, 백합꽃에서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합꽃 꽃잎이 몇 개인가요? 응? 전체 다 이렇게. 이게 딱 봤을 때, 백합꽃은 꽃잎이 몇 개구나. 6개, 6개. 6개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3개 있고 뒤에 3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 3개 있고 2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페리곤 짐작하겠죠. 제가 힌트 드렸어요. 자, 뭐예요? 내가 백합꽃을 예를 든 게 이제 페리곤이라는 건데, 자, 6개니까 어떻게 될까요? 꽃잎이 3개고 꽃받침이 3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꽃잎이고 뒤에 있는 건 동형동색인데, 그래서 마치 보면 백합꽃은 꽃잎이 6개야.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데 그것도 답이 틀리셨으니까. 그래서 보통 딱 볼 때 6개야. 근데 이렇게 보면 앞에 3개가 딱 나와 있고 뒤에 3개는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 때 페리곤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피라는 건 그냥 보통 꽃의 꽃받침과 화파는 꽃잎을 그냥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꽃은 다 화피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꽃만? 백합과의 백합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화계야. 페리곤이야. 왜? 동형동색이니까. 모양도 똑같고 색깔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화라는 거 아시죠? 나화라는 거는 뭐가 없어요? 꽃받침, 꽃잎이 없다. 그럼 뭐만 있어요? 꽃은 꽃이니까 뭐는 이제 생식기관 노릇은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암술수술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화예요. 나화. 그런데 나화인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삼백추라든지 등대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들은 다 피화겠죠. 그럼 반대말. 옷을 입은 꽃이겠죠. 다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꽃잎도 있고 꽃받침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치마가 짧아지고 다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 하등한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고등한 모습이 아니다. 걱정돼요.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떤 선생이 너무 짧게 입고 와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게 지금 시대 조류가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짧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문화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또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회 병폐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또 잘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먹는다고 되어 있냐면 화상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상. 배도 사과도 화상. 화병의 뒷부분이 꽃이 지나고 난 팽대에서 과실을 둘러싸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먹는 부분이다. 그런 말이 화상을 먹는 부분, 사과 배를 먹는 거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숙존 악이라고 했어요. 악이 뭐였죠? 악. 악이 꽃받침이거든요. 근데 꽈리 같은 걸 보면 꽃잎이 다 지고서 이 악이 더 점점 자라요. 꽃받침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종자를 이렇게 둘러싸 버려요. 여러분들 꽈리 아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냐면 숙존.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악이다. 악이 보통 꽃잎하고 같이 떨어져 버리는데 얘는 그냥 꽃잎 다 떨어져도 자기 혼자 자라가지고 열매를 보호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상과 축존악에 대한 아주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화, 불완전화. 완전화라는 건 뭘까요? 아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팩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게 이제 완전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건 불완전화에 들어간다. 그럼 불완전화의 예는 나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성화, 단성화, 자홍동주, 자홍이주, 유한화서, 무한화서 이런 것들은 꽃이 보통 양성화, 양성이라는 거하고 단성이라는 건 뭐냐면 단성이라는 거는 이제 한 나무에 암나무면 암나무 꽃만 피는 거. 수꽃도 있어요. 근데 양성화라는 건 암꽃도 피고 수꽃도 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주, 이주라는 건 뭐냐면 자웅동주. 한 나무에 자나무, 웅나무가 같이 있다. 자는 여고, 웅은 남이죠. 그렇죠? 암컷, 수컷. 자웅, 암컷과 수컷이 한 나무에 핀다. 그런 거 참 많이 있죠? 한 나무에 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암나무가 따로 있고 순나무가 따로 있는 거. 그런 거를 자웅이주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종종 있죠. 예. 향나무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행나무 같은 거. 보통 은행나무가 100m 거리만 되면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이제 그 꽃가루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 100m 멀리 그쪽 암나무로 가서 이제 이 은행이 열린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유한화서라는 건 뭐냐? 맨 꼭지에서 꽃대가 있으면 맨 끝에서부터 꽃이 피어가지고 잎하고 마주 자라면서 한계가 있게 꽃이 달리는 것을 유한화서라고 그러고, 보통 꽃들은 못해요. 밑에 잎에 있는 데서부터 꽃이 자라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가요. 그러니까 영양분만 되면 한없이 위로 꽃이 피어나갈 수 있는 꽃대를 무한화서라고 합니다. 근데 무한화서가 더 많죠. 이런 거 그냥 단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꽃밥이 뭐라는 거, 화사 이런 거는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알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암술이 나옵니다. 암술은 주두와 화주와 자방이다.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서라는 게 있습니다. 화서. 자, 꽃이 어떤 모양으로 피느냐. 이건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꽃이 다닥다닥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는 무한화서겠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달리는 거, 요걸 보통 벼가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벼 이렇게. 그래서 수상화서라고 합니다. 이삭수자, 이삭같이 달린다. 이삭수. 그래서 수상화서라고 그런다. 1번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다다다다닥 붙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그려놨죠. 실제로는 이게 딱딱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뭐처럼? 벼이삭처럼. 그렇게 붙는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수상화서라고 그러고 뭐 얘기합니다. 화병이 이렇게 있을 때, 화병이 있어가지고 끝에 가서 꽃이 달리는 이런 것들, 이걸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제일 흔한 거가 지금 1번, 2번. 꽃이 딱 다닥다닥 그냥 꽃대에 가서 화병이 없어요. 화병이 뭔지 아시죠? 꽃이 있고, 장미 같은 거 어때요? 꽃이 이렇게 달렸으면 이렇게 병이 있죠, 이거. 어떤 꽃은 그냥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죠, 이게. 얘는 화병이 있고 이렇게 꽃이 달린다. 이런 게 화병입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지금 1번, 2번을 보세요. 1번은 화병이 없는 꽃이에요. 딱 달라붙었어요. 꽃줄기에 가서. 그런데 2번은 꽃 밑에 이렇게 화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죠? 총상화서로 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같은 게 있는데, 꽃이 맨 위에 가서 일자로 이렇게 다 꽃이, 그러니까 화병이 얼마나든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모두 긴 거 짧은 거 있어가지고 위로만 가서 다다다다닥 붙는 거 있죠, 꽃이. 그거는 이제 삼방화서라고 그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방화서. 그 다음에 이제 국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4번. 이렇게 좀 살이 있고 거기 가서 또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있고 여기 가서 꽃이 이렇게 달린다. 꽃대는 여기 있고 꽃대 이렇게 되는 거. 머리 모양이다. 머리 모양.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상화서다. 머리 두자. 그래서 국화꽃의 대부분 기억나시죠? 해바라기도 두상화서, 코스모스도 두상화서, 망초꽃도 두상화서. 왜냐하면 이 관상이 붙어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관상화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는 관상화가 다닥 붙어 있고 가에 가서 무슨 꽃이 붙어 있어요? 무슨 꽃이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식물 분류할 때 설상화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설상화. 이게 국화꽃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가운데 이렇게 씨앗 맺힐 때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씨앗을 맺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밖에 또 노란 잎이 막 있잖아요. 또 돌아가면서 그거는 혀 모양으로 설상화로 짝짝 해가지고 밖에 있는데 그것도 그 밑에 가서 꽃이 지면서 씨가 맺히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전부 씨앗이고 밖에 그 설상화도 다 씨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 다 떨어지면 빽빽하게 씨가 거기 붙잖아요. 해바라기 씨같이.
그래서 이 두상화서는 해바라기를 딱 생각하시고 국화꽃도 이제 그런 모습이다. 국화과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우산살처럼 펼쳐졌어요. 우산살. 그래서 그걸 움벨, 우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형 화서다. 우산 같은 모양이다. 움벨리페라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산형 화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주 흔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으로 내려오면 6번은 이제 단산 화서라는데 이런 건 뭐 별로 지나가도 되고요. 기산 화서라는 거 요거는 꽃이 저렇게 또 올라가서 또 다시 갈라지면서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마 라일락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잘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번으로 가면 총상 화서인데 더 복잡하게 달렸다. 그래서 복총상 화서라 그런다. 그 다음에 12번은 복산형 화서라 그런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뭐 괜찮고 7번,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11번, 12번 정도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맨 위에를 왜 거기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럴 때 번호는 이렇게 매겼지만 윗번, 아래 거보다는 위에 쭉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이 무슨 화서요? 수상화서. 2번 총상화서. 3번 삼방화서. 4번 두상화서. 5번 산형화서. 11번 복상화서. 12번 복산형화서. 이런 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과실이 나오죠. 과실에도 뭐가 있을까요? 과피가 있습니다. 과실에도 과피가 있고, 그런데 이제 과피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내과피, 중과피, 외과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귤입니다. 귤 보면 밖에 있는 게 외과피, 가운데 중과피, 그 다음에 안에 먹는데 거기 내과피. 그래서 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는 진피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얀 껍질이 있어요. 하얀 껍질, 중과피. 그 중과피가 귤백이라 그래가지고 또 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먹는 건 귤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피, 그러니까 귤피, 진피 그렇게 얘기하고 귤백이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귤백은 붙여서 드세요. 쓰지도 않죠? 네. 근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의사신데 겉껍질까지 다 드셔요. 그게 뭐가 쓰냐? 쌉싸름하지 이러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귤 가져올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혀와라. 한참 씻혀야 돼요. 뭐 밀가루 넣고 씻고 뭐 맨 처음에 비누로 씻고 그 다음에 밀가루 넣고 씻고, 이제 비누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 하는 비누 있어요. 가루로 된 거.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하고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드려요. 뭐 건강하게 93세까지 뭐 제가 귤 좀 덜 씻어서 잘못된 일 한 번도 없이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저 귤을 껍질째로 다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하얀 껍질 다 벗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그거는. 좋은 성분 다 빼버리는. 그 현미를 안 먹고 백미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이 좀 허연게 붙었으면 아이고 고맙다, 많이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허연 거하고 같이 씹어 먹는. 여러분들은 뭘로 먹어야 돼 이제? 네, 머리를 드셔요. 이 혀끝은요 다 이게 타락돼서 입맛이 다 타락이 돼가지고 달콤한 걸 맛있다고 착각하고, 세포는 정말 싫어해요. 세포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형성하고 있는 세포는 아직 변질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세포가. 근데 여러분들이 맛에 타락돼 가지고 자꾸 맛을 찾다가 세포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님, 나는 당신 몸에서는 횟가닥 변질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의 그 표예요. 감기 들기도 하고 염증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반드시 뭐 큰 병 안 걸려도 수시로 그런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철이 드니까 그 바울 선생의 그 말, 다 이게
새록새록 가슴에 와 닿는데 철없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네 몸이 뭐라는 거. 예. 전혀 제가 오래 다녔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때 이렇게 좀 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그거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인데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안 닿은 채 흘러가 버린 이게 과거의 이 참 한심한 시절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랬죠? 후회는 빨라도 늦고 또 시작은 늦더라도 빠른 것이다. 이 희망적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희망적인 말 때문에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정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살길 바라냐. 우리는 그런 정예부대를 만들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도록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겠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리자. 이게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수원에 가서 하시고 삼천포에 가서 하시고 삼천포 사모님 나오셨네. 삼천포에 가서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보여서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가가지고 사망교회도 5팀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쓰시고 뭐 하기 싫은 사람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교 시간 순서도 짤막하게 요 중에서 좀 따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달해주면 그게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통해서 다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책 안 보고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입력이 되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선생이 되셔서 그런 중요한 말들을 자꾸 전달하시고 음식도 자꾸 만들어 보시면 더 쉽죠. 자, 그래서 이 과피, 내과피, 중과피, 외과피, 중과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진짜 과실이라는 건 뭘까요? 자방을 먹는 게 진짜 과실이에요. 자방이 비대해져 가지고 생장을 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걸 진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는 별로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과, 자방 이외의 부분이 발육해서 과실이 되는 거. 뭐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거. 사과, 배가 화상이 비유돼 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위과에 속하는 거예요. 위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과라는 건 뭐냐? 한 개의 자방에서 한 개의 열매가 생긴다. 그 다음에 집과는 집과는 하나의 꽃에서 여러 개의 단과가 모여서 마치 한 개의 과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하나 다른 과실이다. 뭐 있어요? 딸기, 산딸기. 그 다음에 산딸기고 동글동글한 게 다 과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딸기하고 좀 다르죠. 일반 딸기는 그렇지 않죠. 그냥 딱 먹으면 하나죠. 단과예요. 근데 산딸기는 동글동글 다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 산딸기가 사실은 이제 복분자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복분자 딸기는 또 달라요. 이 줄기가 하얀 밀가루로 뒤집어 쓴 것 같아. 복분자 딸기.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가루가 만져져야 돼. 근데 산딸기는 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복분자 딸기가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 가장 비슷한 게 산딸기예요. 그래서 산딸기를 그냥 복분자 딸기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딸기하고 복분자 딸기는 원래는 완숙된 걸 먹는 게 아니고 약으로 쓰는 복분자는 미숙과실. 그래가지고 노랄 때 따요. 빨갈 때 따는 게 아니고 노랄 때 따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럼 색깔이 어떨까요? 거무죽죽하고 이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산딸기가 복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딸기 복분자라고 그냥 그러죠. 근데 사실은 복분자 딸기가 따로 있고 미숙과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그 사실적인 얘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과라는 게 2개 이상의 꽃에서 생긴 복수의 과실이 집합되어 있다. 무화과, 파인애플, 뽕나무 그랬는데 무화과는 사실은 위과라고 그러는 거죠. 위과라고 해서 꽃을 먹는 거죠. 무화과. 꽃을 먹는 거예요. 그거 딱 따보면요. 암술수술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암술수술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과로 이렇게 껍질만 딱 씌워진 거예요. 표주박처럼. 그래서 무화과라는 거는 위과다. 그리고 사실은 꽃이다. 꽃을 그냥 그대로 먹는 거다. 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는 오디죠. 오디 열매. 그걸 복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건과라 그래가지고 과피가 성숙하면 아주 바짝 말라붙는 거 있어요. 바짝 말라붙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건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폐과, 뭐 쪼개지지 않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견과,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냥 견과인데, 아까 그 귤 얘기하고 이제 견과. 견과라는 거 뭐야?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 왜 딱딱한 껍질을 거기에 입혀 놓으셨을까요? 왜 딱딱한? 안에 지방질이 너무 많아요. 지방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산소하고 닿으면 산화되어 버리죠. 산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아주 그 치밀하게 옷을 딱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호두, 잣, 밤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밤을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속껍질 사실 먹어야 돼요. 떫은 거. 떫은 거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뭐 상당히 이렇게 뭐 염증 기질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사 기질이 있다거나 이렇게 뭘 잘못 먹고 이럴 때는 그 껍질에 그 탄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렴작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쳐줍니다. 밤 속껍질 먹는 거예요. 뻗겨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좀 떫은 맛 외에는 그렇게 뭐 쓰거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땅콩 껍질 먹는다. 잣 껍질 먹는다. 호두는 원래 붙어서 잘 먹어요. 호두 껍질 벗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오글오글하니까 잘 안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호두도 껍질채로 먹는다. 땅콩은 떨어지면 붙여서 먹는다. 저는 껍질 다 이게 찍어 먹거든요. 떨어진 거. 왜? 껍질에 그렇게 영양소를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일본에 그 학회를 갔는데 저하고 굉장히 그 말도 많이 해본 그 이제 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더듬거리지만 걔도 이제 영어를 잘하네. 그러니까 아메리칸하고 영어를 딱 하면 주눅이 드는데 뭐 이탈리안, 제르만 이런 사람들하고 영어 하기는 그래도 만만해요. 네. 이번에도 이탈리안 여자하고는 막 잘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괜찮아요. 영어 하기가. 그래서 조금만 배우세요. 배우면 막 뭐 영국인이나 뭐 이러면 영국은 또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따뜻따뜻 얘기하니까. 미국에도 막 굴리면 막 주눅부터 드니까 이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학회를 딱 갔는데 논문이 하나가 딱 들어와요. 이렇게 포스터를 해놨는데 딱 보니까 내가 그 아는 친구예요. 딱 오다라고. 오다 박사가 딱 해놓은 건데 뭘 연구를 했냐면 똑같이 내추럴 프로덕트, 파이토케미칼 하는 사람인데 땅콩 껍질만 추출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땅콩 안에 거보다 땅콩 껍질만 추출한 그 프랙션이 훨씬 더 항산화 작용이 강한 거예요. 그때 보면서 저는 금방 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순진하다 그럴까요? 껍질채로 먹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 뒤는 이제 피땅콩을 삽니다. 피땅콩. 피땅콩을 사가지고 겉껍질 벗기고 속에 이렇게 벗겨지면 다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반드시 껍질채로 먹는다. 무엇이든지 써서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냥 올라오지만 않을 정도면 다 껍질채로 먹는다.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수박 같은 거 뭐채 먹으면 좋을까요? 씨채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씨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부드러운 게 수박씨야. 제일 잘 씹히는 게. 수박씨조차 벗겨내면 아무 씨도 못 먹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부터 먹는다? 올여름에는 수박씨를 절대로 입에서 안 내놓는다. 작은 결심을 하세요. 작은 결심. 이게 웃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그 안에 액티비티가 강한 약효 성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박을 먹으면 약간의 씨가 있지만 다다다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씨를 먹으면 그 수박과 그 씨가 어울려서 알맞게 영양소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다 이게 외돌아져 가지고 그냥 반항아들이야 전부. 좋은 것도 다 뱉고 좋은 거 다 껍질 벗기고. 사단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농약치잖아. 껍질 얘기할 때는 언제나. 현미도요 엄청나게 농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안 먹혀 들어가. 그래서 농약 얘기 안 해 이제는. 아직도 우리 뭐 재림교이나 밖에 사람들이 그러면 잘 말 안 해. 몰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선생님은 농약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이 전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감히 앞에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는 못하죠 이제는. 워낙 목숨 걸고 현미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못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 밖에는 있어요. 그럼 설명하세요.
뭐 파이팅 애시드가 있어서 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한 조물주가 먹으라 그런 거 네가 알량하게 네 머리 굴려봐야 한계가 있다. 네 머리는 암만 굴려봐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대로 따라 먹어.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래서 아무튼 씨앗을 제가 그걸 하나 해결했어요. 참외씨도 드시면 좋죠. 참외씨도. 씹을 수 있는 데까지 씹으세요. 씹는 데까지 씹으시고 못 씹으면 그냥 삼키세요. 다 알아서 밑에서 섭리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씨는 올여름부터 해결한다. 뭐 하나씩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오리지널리티 원래 본래대로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그래도 현미만 하나 해결했어도 그냥 반 이상은 해결한 거죠. 현미가 좀 맛있고 감사하고 정말 풀을 즐기라고 그랬는데 정말 즐겁게 먹는 우리 두 내외 상 받아야 돼.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막 부실부실해도 맛있고. 일본 사람들 저기 미국에 갔더니 거기 누가 저기를 데려가요. 일본식 집을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놀이 삼아 그냥 에이 이왕이면 흰밥 먹을 필요 없으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자. 이제 브라운 라이스 그랬더니 yes, okay 하면서 브라운 라이스를 딱 갖다 주는 거야. 내가 감동받았는데 딱 보니까 나라리 다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전부. 그래도 그냥 아유 감사하다. 세상에 여기 와서 이 브라운 라이스를 먹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브라운 라이스 그러니까 뭐 전도사 될 만도 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다 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참 브라운 라이스의 그 위력을 여러분들이 점점 차차 경험하시면 제 말이 다 그냥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자 견과 설명을 좀 오래 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숙과라는 것은 이제 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곡과 아시죠? 익과 날개 달린 거 단풍나무 이파리 같은 게 익과라 그런다. 한번 그냥 열개과 건드리면 탁 종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 열개과라 그러는 거 뭐가 있을까요? 봉숭아 탁 치면 탁 떨어져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열개과 그러면은 이 협과도 같이 넣었었어요. 콩과도 이렇게 딱 열면 되잖아요. 그 엄밀히 말하면 열개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 봉숭아 쪽하고 좀 나눴기 때문에 제가 열개과는 봉숭아로 얘기를 하고요. 톡 터지면 쫙 다 쏟아지죠. 그 다음에 둑과 협과 콩과 식물에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같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주머니 같이 이렇게 달리는 거를 얘기하는 대과라고 얘기합니다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과라는 게 나오죠. 캡슐과. 캡슐과의 대표적인 예는 어떻게 들면 되냐면요. 캡슐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슐과는 이렇게 이걸 봉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봉선이 뭐예요? 바느질 해가지고 붙인 것처럼. 이렇게 봉선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봉선. 봉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익으면 이게 딱 열려요. 그래서 캡슐과 같다. 캡슐 아시죠? 뚜껑 달린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삭과라고 합니다. 삭과. 캡슐과 삭과. 이렇게 삭과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귀비가 있어요. 양귀비가 있어가지고 양귀비는 이제 보통 원래 양귀비는 미숫가시를 상처를 이렇게 냅니다. 칼로 이렇게 내면 여기서 유액이 흘러요. 하얀 유액이.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굳혀서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아편으로 한다. 아편. 그게 말려서 이렇게 말른 그 양귀비잎을 굴리면 이제 네모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디스크로 만든 것도 있고 있는데 터키에서 나오는 아편이 제일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몰핀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13.5%면 무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양귀비의 그건데 요거 탁 터지면 저희는 이제 양귀비를 옛날에 어머니가 심어서 제가 알았습니다만 탁 터지면요 씨앗이 막 떨어져요. 그냥 굉장히 확 떨어져요. 그럼 그걸 이듬해 또 저기 심고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부터는 안 심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약 취재법이 걸린단다. 그래서 전에 2대 이거 심었다. 이거 보통 약초원 있거든요. 2대 저 위에 산등성에 올라가면 거기에 양귀비를 좀 심어놨다가 공중 촬영해서 걸려가지고
이대 생약학 교수가 막 검찰에 불려서 왔다 갔다. 왜 양귀비 심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육 자료도 지금 허락을 받고 법을 그걸 통과해서 심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마약 취재법이 있고 대마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마약에다 넣지 않고 따로 관리합니다. 대마 관리법과 마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함부로 심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 그루 정도 심었다면 괜찮은지 모르죠. 그래서 뭐 10그루만 심었다면 공중 촬영에서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가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다즙질인 거 있겠죠. 육질인 거.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포도하고 좀 달라요. 감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런 거 다육질 감 같은 거. 아직 그 홍시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걸 습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핵과의 대표적인 건 이제 복숭아. 하나밖에 없어 안에 씨가. 그죠? 하나. 그 다음에 매실. 또 뭐 있을까요? 살구. 그런 것들. 그냥 하나 딱. 자두도 있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핵과에 들어가고요. 장과라 그러면 이제 그 뭐 유명한 그 베리를 전부 장과라고 합니다. 스트로베리, 무슨 베리. 딸기도 이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리라 그래가지고 포도나 토마토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많죠. 블랙베리, 뭐 블루베리, 또 뭐 크랜베리. 근데 이 베리가 항암제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암제. 베리가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딸기를 사실 지금같이 하우스에서 먹지 말고 노지에서 옛날 먹던 그 딸기는 좋은 항암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의 항암과의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블랙베리, 블루베리, 뭐 크랜베리 해가지고 주스 팍팍 짜가지고 그냥 그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갖다가 심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귤 같은 거, 감과 아까는 과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지 사실은 그 과피는 이 감과 헤스페리디움 요거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내과피죠? 얇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톡톡 터지면서 먹는 거. 감과에 가장 확실하게 과피를 나눠놨다. 그래서 원래 감과의 그 과피가 페리카르피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약초 생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을 잘 관찰할 수 없다. 그 무슨 소리냐면 꽃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싸고 있는 그런 과피가 꽃을 싸버렸어요. 과실이 없으니까 꽃을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과실처럼 보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있을 거예요. 무화과. 그리고 여기서 먹어봐야 맨날 바싹 마른 거나 먹고, 그쵸? 바짝 말린 거. 그건 다 저쪽에서 건너온 것들이에요. 양 많이 쳐갖고. 네? 네. 근데 남쪽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저도 목포 가가지고 처음 봤어요. 노지에 나오죠. 그런데 원래 이 무화과가 이 중부에서는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이게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무화과가 원래 어디에 있죠? 성경나무죠. 성경나무. 성경나무니까 어디예요? 더운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지중해니까 이쪽하고는 안 맞죠. 우리 같이. 이제 온대하고는 안 맞죠.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온난화가 되니까 이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뽕나무가 원래 여러분들 그 아모스 보면 뽕나무 나오죠. 그거 뽕나무 아니죠. 거기 뽕나무 없죠. 그쪽에는. 사실은 피쿠스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옛날에 번역할 때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무화과 해가지고는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뽕나무로 번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 나라에 무슨 아모스가 사는 그 지역에 뽕나무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쪽에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과일 모양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밀감의 모양이 나오고 또 핵과를 가진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건 무슨 과일일까요? 키위죠. 키위인데 그건 양다래고 우리나라 다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래가 더 맛있죠. 무르익었을 때는 조그맣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로 자른 거 또 가로로 자른 거 양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과 같은 것도 또 다르죠. 그거는 원래 이제 화상이 있어서 한 거고 사과 씨가 또 좀 다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과실의 종류가 나오는데 숟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털이 막 달리면서 밑에 실을 갖고 다니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맨들레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숟가락으로. 근데 요 과실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깨지죠. 그 아까 나왔었어요. 벌어지지 않고 바싹 말라가지고 붙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과라는 건 요거는 이제 벼알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벼시, 벼과실. 벼가 과실이죠. 쉬면서 과실이에요. 그쵸? 쉬하시면서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풍나무 이파리 같은 거 나오고 두과 이게 딱 갈라져서 콩이 보는 거. 대과라는 건 여러 개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장각과 길게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과 딱 갈라지는 거. 세로로 갈라지는 거, 가로로 갈라지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이런 사과 중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리안 같은 것도 버려서 그 안에 그렇게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사과 하면서 이제 지금 공사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양귀비예요, 이게. 근데 봉선을 그려놓지 않았네. 여러분들 봉선을 그리세요. 봉선을 그려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세로로 이렇게 봉선을 그리셔야 되고, 상처를 이렇게 내서 거기서 이제 유액을 받아가지고 아편을 만든다는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액과 같은 거 나오고, 감과, 국과가 있어요, 국과. 국과가 있는데, 이 국과가 바로 뭘까요? 잣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잣나무 열매가 국과예요. 근데 그 안에 콕콕콕콕 잣이 박혀 있죠. 이걸 국과라 그래요. 이 국과가 어디에도 나오느냐면요. 여러분들 호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 원료로 쓰이는데 사실 호프 자체는 좋은 약재예요. 이제 잠을 잘 오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다음에 이뇨도 잘 시켜주고. 물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병이 든다는 건 물 관리가 최초로 안 돼서 병이 드는 거예요. 물 관리가 안 되면 피 관리가 안 돼요. 피 관리가 안 되면 모든 올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에요, 우리 몸에. 물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물이 이제 언제나 뭘 유지하시. 지금 여러분들 감기 안 드셨죠? 지금 건강하시죠? 자, 기분도 컨디션도 괜찮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물의 산도가 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pH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pH가 지금 옵티멀 pH, 최적 pH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괜찮은 거예요. 되게 7, 약간 알칼리성이죠? 자, 요 숫자 보면 요거 약알칼이야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중성은 몇이니까 숫자가. 황장로님, 몇이 중성이에요? 7이죠. 그러니까 7보다 적으면은 산성 쪽으로 가는 거고, 7보다 많으면 숫자는 몇에서 몇밖에 없다? 1에서 14밖에 없다. 물론 0.1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1하고 14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강산이라고 그러면 1 내지 2를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몸속에 어디 들어있다고요? 그 강한 산이 위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왜 들어있을까요? 소화를 잘 시키라고. 그러나 이제 기벽이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뭐가 있다고요? 점액이 딱 둘러싸고 있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치밀하게 붙어가지고 산이 직접 가죽 주머니에 가서 닿지 않도록 해놨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의 자유를 잘못 누리면 벗겨질 수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위염, 심하면 위궤양, 그 다음에 위천공, 위암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음식을 좀 심심하게 먹고 자극성을 덜 해서 먹고 단순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위장을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네 위장, 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 잘 관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맵고 짜고 막 튀기고 막 볶고 막 이렇게. 그래, 그런 음식을 막 맛있다고 찰찰찰찰 먹으니까 입맛이 다 타락된 걸 모르고 거기다 맞추니까 정상세포들은 다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제 암세포의 변질입니다. 암세포라는 건 왜 무서냐면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DNA가.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낫는 거예요. 좀처럼. 딴 것들은 그래도 유전자까지는 안 바뀌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문제가 점액이나 벗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포를 그냥 휙 바뀌어버리니까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생활습관병을 무슨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서 뭐하게 직심 있게 간다 그러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뜻을 세워서 잘 가면 절대로 낫는 병이 또 암입니다. 근데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서 못 가는. 그래서 재발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력만 탁 서가지고 그 송하군 씨처럼 어이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쪽으로 가야지. 착착착착 가면 결국은 낫는 거죠. 그래서 암에 뭐 이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에 걸린 적 했더라도 오늘 이야기한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꽃도 했고 이제 과실도 했고 이제 씨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꽃에서 나오는 거죠, 다. 그래서 그 식물의 패밀리를 결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패밀리.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과인가 제가 처음에 이 석사를 가니까 석사 연구하러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식물을 직접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물에 A라는 식물이 무슨 과의 무슨 속에 속하는 식물이냐 이름이 분명하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꽃 연구하고 과실 연구하고 씨 연구해가지고 답을 냅니다. 요것은 누구하고 같으니까 무슨 과에 넣으면 되겠고 무슨 속에다가 연결시키면 된다. 그런 거 연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연구를 잘 못합니다. 약학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식물학자들이 하라고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C, 종자는 배주가 수정한 결과 발달하게 된다. 배주, 어벌이 수정해가지고 자라는 것이 이제 종자가 된다. 배라는 것은 엠브리오라는 엠브리오. 이건 사람이나 뭐 다 연결되고 동물이나 다 되는 말이죠. 여기 있는 건 어벌. 이 어벌에서 오바리가 나왔는데 오바리가 자궁이란 뜻이죠. 오바리, V-A-R-Y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벌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다, 배주. 자, 그래서 배가 있는데 엠브리오 싹과 배유를 합쳐서 얘기하는데 요게 아주 엠브리오에 영양물질이 있는데 아기가 탄생하려고 그래도 요 엠브리오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차차차차 커지는 것을 얘기한다. 엠브리오, 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알부멘이라고 나오는데 배유가 알부멘이라고 그러죠. 싹 스프라우트하고 알부멘이 합치면 그게 다 영양물질이 함축돼 가지고 그 새 생명을 틔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서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콩 한번 이렇게 심어봤죠. 어디다가 접시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콩을 탁 박아놓고 하나는 양지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음지에다 갖다 놓고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딱 갈라지면서 이게 콩나물이 나오는 거죠. 콩나물이 나오는데 딱 보면 거기 다 보여요, 사실은. 배주가 무엇인지, 어린 싹이 무엇인지 이런 게 다. 이거 아라고 그러죠. 싹이 아죠. 아가 뭔지 이런 게 다 배아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햇빛에다 놓은 건 통통하게 자라는데 저쪽 뒷방에 북쪽에다 딱 놓으니까 그냥 띠 크더니만 어느 날 가보니까 턱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음지하고 양지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제가 이제 동쪽에서 살다가 아파트 동양에서 살다가 팔 때는 전부 동남향이라 그래요. 근데 딱 가서 보면 그 뭐 다 재보지 않으니까 동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베란다에 화초를 놔놓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양 아파트에서 딱 화초를 심으면 확실히 달라요. 그 집은 남양이어야 합니다. 왜? 식물이 잘 되는 거 보면 누구도 좋아요. 네,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살 때까지는 항상 남양집에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막이 됐든 무슨 시골집이 됐든 뭐 하다못해 뭐가 됐든 남향으로 집이 이렇게 돼 있는가 이걸 언제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래요. 남양집에 사는 건 3대 적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좁은 집에 사는 거는 괜찮은 거다. 넓은 집에서 늘 다툼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새 좁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에 요게 이제 자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개면 쌍자엽. 요 거꾸로 됐죠? 요 이파리 같이 생겼죠? 맨 처음에 그림. 요게 자엽이라 그래요. 코틸레돈이라 그래가 자엽인데 2개면 쌍자엽. 하나면 단자엽. 이렇게 해서 식물을 나눌 때 또 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구별할 때는 어딜 연구해요? 꽃을 연구하고 종자를 연구하고 과실을 연구한다. 그래야 이걸 분류하는데 직접 답이 나온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어떻게? 강론 좀 합시다. 네. 이어서 하라고? 네. 선생님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관리네. 하는 대로 해야 돼. 자,
강론하랍니다. 4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엉겅퀴 했죠? 그 다음에 고사리도 했나요? 안 했습니까? 자, 고사리를 우리가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남자들 조금 알고 나면 왜 이렇게 고사리 먹으라 그래?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리가 그렇게 뭐 성욕을 이렇게 감하게 한다. 뭐 이런 성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요. 고사리를 날로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고사리를 날로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이제 연구돼가지고 발암물질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암을 하는 물질이 그 고사리에는 들어있다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진 그런 겁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고사리가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사리 먹는 방식 옛날 어른들이 먹던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날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줄 알고. 그래서 고사리는 어린 할 때 따죠. 이렇게 어린 아기 손처럼 이렇게 오므라져 있을 때 그걸 따는 이유가 그때 아니면 못 먹어요. 뻣뻣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고사리는 항상 다듬을 때 어떻게 다 따내고 다듬죠. 딱딱하게. 그래서 저는 고사리를 거의 산 기억이 없어요. 잘 안 사요.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가 사놓으셨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물 할 때는 이제 딱 그 딱딱한 거 다 떼야 되니까. 그래서 고사리를 그렇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고사리를 갖다 우리가 또 많이 먹으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잎은 겹으로 여러 갈래가 나온다. 잎 전체에 작은 솜털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다 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식물이죠? 어디에 해당되죠? 무슨 류? 양치류. 그러니까 양치류라는 건 한자를 해석해 보면 양의 이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양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치자니까. 그래서 양치류인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죠 잎이. 그래서 양치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사리는 그런 거 안 보일 때, 모를 때 이제 따야 되는 겁니다. 어린 줄기를 식용한다. 어린 줄기를 나물로 먹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양치식물은 아직까지 고등한 식물이 아니라 해서 종자가 안 맺히니까 종자에 버금가는 뭐가 있어요? 포자가 있어요. 포자. 그래서 포자식물에 포자가 뒤에 다다닥 따라 붙어 있다가 그게 떨어져서 또 고사리가 되고 또 고사리. 그러니까 고사리 밭에 가면 고사리가 쫙 그냥 함께 있죠. 같이 군집하죠. 그 이유는 포자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민꽃식물에 들어가죠. 꽃은 피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 해 살이 풀이다. 그러니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포자가 계속 자라니까 그걸 그냥 여러 해 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분이 좀 축축할 때 잘 자란다. 아주 마른 땅보다는. 성분에 푸테로신 A, B, C, D, F, G 이렇게 말해요. 푸테로신에 당이 붙으면 푸테로사이드가 됩니다. A, B, C, D, A, B, C, D, Z. 그다음에 팔메틸 푸테로신, 벤조일 푸테로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암 물질을 보니까 푸테롤락탐이라는 물질이 나왔다. 락탐. 요거는 이제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칼로이드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성 성분이 된 거죠. 푸테롤락탐. 질소가 들어있어서 질소가 들어있으면 우리 몸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죠. 단백질은 질소로 돼 있어요. 질소가 쭉 중간중간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알칼로이드가 왜 독성이냐면 이 질소하고 우리 몸의 질소가 빨리 액티비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빠르니까 효과가 너무 빠른 걸 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질소가 있는 물질,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은 그런 거는 다 독성 물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몸하고 너무 친화력이 있어서 빨리 반응을 하니까 천천히 반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푸테롤락탐이라는 거, 발암물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삶아가지고 물에 푹 담갔다가 그렇게 먹는 습관이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옛날 그 선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먹도록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만들어 놨고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그렇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못해도 미워하시면 안 돼. 미운 사람이 있죠, 있기는. 근데 사랑은 못해. 그래서 근데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 왜?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말은 가끔 분시렁거려도 감히 가슴으로는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워할 권리가 없다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푸테르 락탐 같은 데서도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말에 생것을 먹이면 중독되니까 이 애들이 먹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찾아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련하게 잘못 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돼지는 어때요? 해가 없어요. 돼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왜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되냐면 돼지가 워낙 독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뭐 쓰레기도 다 먹어도 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개 사정이지 그거를 우리가 먹었다가는 그 독소가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건 빼놓으셨잖아요. 요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서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는 거는 그건. 그래서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안식일교회에서 의명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라는 거는 의뢰 구경도 안 한 사람 어려서부터 안 하고 살았어요. 약간의 소고기와 닭은 아예 직접 키우셔서 저희를 먹이시긴 했죠. 그때만 해도 맑을 때니까 레위기서가 유효했죠. 유효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 뭐 샘물이 얼마나 잘 흐르고 집집마다 그냥 그 앞에 개천이 있고 막 깨끗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레위기서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소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이래서 백미는 다 갖다 버리고 내가 막 웃어요. 우유는 한 방울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하면서 막 설명해 줬죠. 우유 한 방울 먹어봐야 손해 나는 거. 왜냐하면 지금요 이 호르몬을 합성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걔네들한테. 이 성장 호르몬을 막 팍팍팍 주면은 막 자라가지고 빨리 젖을 짜내니까. 근데 우유에 그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암 물질이 돼가지고 암을 막 이룬다. 전립선암, 뭐 유방암, 뭐 그게 지금 4월 16일자로 2011년 4월 두 달 전, 두 달 전도 채 안 됐죠? 그때 그 연구가 발표돼가지고 뉴스화된 거 제가 또 어떻게 손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서 어저께 이 어린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니까 아주 어리진 않잖아요. 대학생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안식학교 운영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약학과 애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경건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다. 지금 학교가 많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제대로 잘 돼 있어서 뭐 10등 안에 들고 뭐 50등 안에 다 합쳐서 50등 안에 들고 일반 학교에서 9등 안에 들고 국영수만 따져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제가 어디 갖고 왔을 거예요. 막 교장 선생님이 자랑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걸 보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좀 말리세요. 삼겹살 좀 말리세요. 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이 많을 때 먹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할 때는 이제 고사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장이라는 게 뭐냐면 장을 부드럽게 하고 섬질이 많기 때문에 장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해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비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통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씨앗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지방이 많으니까 윤장 통변 작용.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이 잘 통하게 해준다. 모든 씨앗은 이제 그렇게 본초학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본초학까지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이 뭐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기가 막혔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지를 어떤 때 먹나요? 우리가 옛날부터 설에 먹어요. 설에. 무슨 날에. 보통 때 안 먹고 설에 먹었어요. 도라지와 고사리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좋은 식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사리를 늘 옛날에 좋은 날만 먹었다. 좋은 날만 먹었다. 그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식품이죠. 장기 복용은 좋지 않아서 종류나 다리 힘을 약화시킨다. 자, 우리가 그 찹쌀을 오래 먹으면 다리 힘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 한의사들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실험은 안 해봤지만 그런 거 뭐 그렇게 오래 먹을 필요 없죠. 남성의 성기능도 약한다는 말 나오죠. 음병 축소. 남성들이 이제 질색을 하는데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습니다. 무슨 날에 하나씩 먹는 거. 그 다음에 탈모, 시력 저하도 올 수가 있다. 오래 도라지를 좋아하게 되면. 오래 먹는 건 아니고 몸이 좀 열이 있다거나 또 뭐 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먹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요? 5분만 딱 쉬겠습니다. 4시.